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포토샵 CC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32번째 시간으로 이미지 리터칭과 보정 기술을 지난 시간에 이어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상 균형을 사용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색상 값을 균등하게 맞추어 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을 했을 때 녹색 톤이라든지 붉은 톤, 노란 톤으로 나온 사진이 있다면 색상 균형 메뉴를 사용해서 각각의 색상의 반대값으로 조절값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원래 이미지 색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보정 방식입니다. 원래 녹색 톤이었던 이미지인데 녹색의 반대색인 마젠타색과 노랑의 반대색인 파랑색으로 슬라이드를 밀어주면서 원래 색상을 찾아간 부분이었습니다. 색상 균형은 영문으로 컬러 밸런스이고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다음으로 색조나 채도를 변경하는 색조 채도 보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색조는 색상 값들을 전부 다 바꾸어 주는 것이고 채도는 색상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색조를 슬라이드를 이리저리 움직여 색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채도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색상화 옵션에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가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되어 한 톤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조와 채도 값을 입력해서 한 가지 색상화를 통해 특정 색상으로 덮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색조 채도였고요. 영문으로는 Hue Saturation, 단축키는 컨트롤 U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정 레이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어 중에 보정 레이어 아이콘을 이용해 레이어를 만들면 속성 패널에 해당되는 보정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미지 메뉴, 보정 메뉴를 통해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항목이 속성 패널에서 보여지고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레이어가 새롭게 따로 생성되어 레이어의 눈을 켜거나 감기면서 다시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정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속성 값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값을 재조정하거나 또는 레이어를 삭제해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원본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보정 레이어를 만들어 같이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돌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으로 돌아가셔서 열기 단추를 눌러주신 다음 이번 작업할 예제 폴더 안에 들어있는 색상 부분 보정.jpg 파일을 열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또 일부분 보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일부분 보정을 할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선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해바라기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유사 색상이니까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빠른 선택 도구에서 브러쉬가 나타나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여러분들이 상단 옵션에서 조절한 후 꽃잎의 모양에 맞게 슬며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클릭해 주셔도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부분만 빠르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보정 메뉴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미지 메뉴에서 보정 레이어로도 가능한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색조 채도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색조 채도 속성이 나타나고, 만약에 색조를 바꾼다면 선택한 해바라기 영역에 대해서만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 영역을 만든 후 변경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저는 바꾸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레이어를 살펴보시죠. 선택 영역을 만들고 나서 보정 레이어를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의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선택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줍니다.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는 아직 학습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일부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속성으로 우리가 색조 채도 값을 조정해 본 모습입니다. 닫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어떤 선택 영역이 아니라 전체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 레이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정 레이어를 적용하셔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렇게 전체 이미지에 그라디언트를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그라디언트 7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해서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보면은 그라디언트 모음 중에 바둑판식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바둑판 부분이 바로 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섞어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적용을 할 경우 이미지가 살아나면서 그라디언트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타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값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 7로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입혀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정지점은 불투명도를 나타내는데 100%일 때 가장 불투명도가 높고 이것을 낮춰주면 투명한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이미지 전체에 입혀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입혀주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 편집기로 확인을 누르고 그라디언트 7로 우리가 전체 이미지에 보정 레이어를 또다시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정 레이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포토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토 필터는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렌즈에 필터를 다는 것처럼 다른 렌즈를 다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 값을 느낌을 변경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 값을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색온도를 증가하면 따뜻한 느낌의 사진이 되고요. 또 하나씩 내려볼까요?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도 있고요. 또 빨강 느낌, 오렌지, 노랑, 녹색, 녹청 등 색상을 이렇게 사진에 더해주는 다양한 포토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진의 느낌을 변경해 줄 수 있고 지금 조정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레이어의 눈을 감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그라디언트 7의 레이어 눈을 감기고 싶다면 앞에 눈을 클릭하여 감기시면 되죠. 그 다음에 포토 필터를 내가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싶다면 포토 필터 생성된 레이어의 앞에 카메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속성을 꺼내 언제든지 여기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진한 노랑으로 예를 들어 필터 값을 했다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농도를 높이면 이렇게 노란 빛이 사진에 많이 들어가죠. 마치 노을진 하늘에 그때 시간을 찍은 것처럼 그런 필터가 완성되죠. 다른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 온도 감소 필터를 썼어요. 파란 색상이 들어가죠. 여기서 농도 값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차가운 느낌으로 사진이 변경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농도를 변경하여 줌으로써 필터를 더하고 전체 사진의 이미지를 조금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정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흑백이라는 조정 레이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흑백 기억하시죠? 색상별로 바뀌는 흑백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란 계열을 높이면 우리 노란색으로 썼던 해바라기 이파리라든지 하늘 이런 부분들이 검은색으로 되거나 또는 밝아지거나 이런 부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파리 숲 부분이었던 녹색 부분을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경색이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 이렇게 흑백에서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흑백 조정 레이어도 기타 레이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다면 해당 레이어를 쓰레기통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보겠습니다. 폴더 안에 색상 부분 보정 언더바 완성이라고 이름자 PSD로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JPG로 저장하고 완성본을 품질 파일 퀄리티로 확인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은 저장하시고요. 색상 부분 보정 원본 파일을 다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 영역이나 보정 레이어가 아니라 툴을 사용한 보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밝기나 색상 이런 부분이 툴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닷지 번 스펀지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밝게, 어둡게, 그리고 색상에 관련된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닷지 도구를 사용을 해봅시다. 닷지 도구는 밝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닷지 도구는 브러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포인터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 부분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하늘을 드래그하면 조금씩 밝아지죠? 그런데 하늘은 조금 밝은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크게 하려면 상단, 범위를 클릭하여 밝은 영역으로 변경합니다. 밝은 영역으로 변경하면 밝은 하늘이 좀 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늘린 다음 사진에 있는 하늘 밝은 부분을 크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밝은 부분이 훨씬 밝아지는 보정의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드래그함으로써 한 번에 밝은 느낌을 연출 보정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이 바로 닷지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번 도구를 사용해 봅시다. 번 도구는 닷지의 반대로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자, 번 도구를 설정하고 여기에서는 밑에 녹색 이 풀들을 작업해 볼게요. 이 풀들 부분이 약간 어두운 영역이기 때문에 상단 범위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브러쉬 크기를 좀 더 크게 늘린 다음에 작업을 해볼 거예요. 브러쉬 크기 94픽셀 어두운 영역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도구는 번도구로 해서 밑에 녹색 부분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드래그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업 내역에서 원래 이미지, 그 다음에 닷지 도구를 통해 하늘을 밝게 만들었고 번 도구를 통해 아래 이파리를 어둡게 만들었죠. 그러면 하늘을 다시 어둡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번 도구를 사용한 채로 범위를 밝은 영역으로 바꿔주고 밝은 하늘 영역을 크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어둡게 하늘이 변경되겠죠? 컨트롤 Z를 눌러 되돌린 후 이번에는 중간 영역으로 바꾸어 봅시다. 중간 영역으로 범위를 설정한 후 하늘을 드래그하면 이번에는 어둡지 않게 청량한 중간의 하늘 색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색상을 여러분들이 좀 밝게, 어둡게 부분적으로 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닷지 도구, 번 도구를 사용해 번갈아 가면서 밝고 어둡게 강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폰지 도구를 보겠습니다. 스폰지 도구를 클릭해 보시면 상단의 모드는 채도 감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색상 값을 줄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채도 감소 모드인 상태에서 화면에서 꽃을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 할수록 꽃이 색상 값이 없어지면서 점점 흑백 톤으로 색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스폰지 도구 사용 전 꽃의 색상이고 스폰지 도구에서 채도를 감소했을 때 꽃의 모습입니다. 아주 어둡게 죽어 있죠? 반대로 이렇게 채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색상을 살려주겠다면 모드를 채도 증가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채도 증가로 바꾼 후 꽃 부분을 다시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서도 브러쉬 사이즈가 영향을 주는데 브러쉬 크기를 늘려서 큼지막하게 드래그 해주면 더 빨리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채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색상 값은 더 밝게, 더 강하게 살아나서 선명한 색상으로 변경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업 내역에서 어둡게 되었을 때 원래 색상, 꽃 색상 모습이고요. 채도를 증가시켰을 때 꽃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러쉬 사이즈를 줄인 후 다른 꽃에도 작업을 해볼까요? 옆에 있는 해바라기에도 드래그를 해주시면 채도가 증가하면서 꽃이 아주 밝게 이미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늘린 다음 하늘을 드래그 해주면 채도가 증가하여 아주 파란색이 선명한 형태의 하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스폰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채도의 증가나 감소가 가능하고 닷지나 번 도구를 사용하면 명도의 조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 내용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색상 부분 보정 -fin 포맷은 JPG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여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열기 단추를 눌러서 부분 보정 JPG 파일을 열어서 예제를 실행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흐리고 샤프하게 만드는 도구를 사용해 볼 텐데요. 닷지번 스폰지 바로 옆에 보시면 물방울 모양의 흐림효과, 선명효과, 손가락 도구가 있을 겁니다. 역시 부분적으로 터치하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보정 도구인데요. 흐림효과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부분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흐림효과 도구를 선택한 후 상단 옵션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늘리고 화면에서 편지 봉투 모양을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하면 자, 어때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작업 내역을 볼게요. 원래 상태, 그 다음에 흐림 효과 도구를 사용했을 때. 자,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 흐림 도구는 원하는 특정한 부분을 뭉개고 싶을 때 또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흐림 효과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작업 내역을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명 효과 도구입니다. 선명 효과 도구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글자 부분 클릭을 한번 해서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 자, 드래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글자가 선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작업 내역 도구로 확인해 보죠. 자, 원래 상태일 때, 그리고 선명하게 사용을 했을 때. 이 선명 효과 도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색상과 어떤 모양이 깨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효과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손가락 도구입니다. 손가락 도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른 것처럼 번지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손가락 도구로 변경한 후 특정 부분을 드래그 하면 이렇게 번진 효과가 가능해집니다. 잡아당기는 대로 이렇게 번지는 효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흐림, 선명, 손가락 효과를 사용해 보았고요. 흐림이나 선명 같은 경우는 사진 보정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조금 흐리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명효과 도구를 선택해서 얼굴 부분을 찍어주면 얼굴, 눈, 코, 입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또 텍스트 같은 것이 뿌옇게 나왔다. 선명효과 도구를 사용해서 몇 번 드래그를 해주시면 선명하게 효과가 좀 더 보일 겁니다. 또 반대로 배경 같은 경우 베네핏 효과 같은 거, 흐림 효과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 도구를 사용한 후 브러쉬를 크게 해서 배경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쉽게 주변이 흐려진 이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 보정을 할 때 쓰는 닷지 번 스폰지 그리고 흐림 선명 손가락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보정 레이어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보았고요. 선택을 통한 보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작업한 내용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부분 보정, 언더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본 JPG를 저장하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